이번 시간에는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금액을 부모님이 빌려가는 경우 같이 볼게요.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해 줬고 이 자금을 아버지가 다시 빌려간다. 이 자금을 아버지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에 대해서고요. 같이 한번 볼게요.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해 주었어요.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이니까 또 손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겠고 그래서 이렇게 증여받을 때 세금 없이 손자가 받았고 이 자금을 다시 아버지가 빌려가요. 빌려서 집을 사든 또는 차에 살 때 보태든 이렇게 빌려갔어요. 당연히 멀지 않은 미래에 바로 갚을 거고요.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때 이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겠고 아버지가 빌려갈 때는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원금도 다 갚을 거예요. 이런 2천만 원을 아버지가 사용해도 된다. 증여세 신고 별건으로 하고 또 아버지가 빌려간 자금에 대해서 차입금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자녀가 받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. 네, 관련된 신고, 증여 신고와 차입금 관리를 하면 된다 이거였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손자한테 갔다가 아버지가 빌려가고 해야 되냐? 그냥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받으면 안 되냐? 이렇게 손자 거치지 말고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직접 증여받으면 안 될까? 되겠죠? 되는데 이전에 이미 아버지가 증여받은 게 있으면은 추가 증여받으면 다 세금이 나오겠고 또 상속재산에도 가산되겠죠? 아버지가 증여받고 10년은 지나야지 그래야지 요 2천만 원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데 이 기간이 10년을 기니까 요 점은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이번엔 직접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빌리면 안 될까? 증여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직접 2천만 원을 빌리는 거죠. 빌리면은 증여가 아니니까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어도 증여세 추가되는 부담은 없지만 요 할아버지가 빌려준 거니까 이것도 상속재산에 가산돼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본 거 할아버지가 증여해주고 요 자금을 아버지가 빌려간다. 일단 여기서는 손자의 재산이 증가했고 또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감소하고 왜냐하면은 5년만 지나면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또 아버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2천만 원을 활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낮을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. 네, 이렇게 손자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전체적인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. 네, 이상입니다.